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욕구 강도 프로파일에 나오는 5가지 욕구 중 마지막 욕구인 즐거움의 욕구에 대해서 함께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살고 싶으시죠? 그게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자, 윌리엄 그라서 박사는요, 즐거움의 욕구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노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요, 일을 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가리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이 욕구 강도 프로파일에 나오는 이 즐거움의 욕구의 강도에 따른 두 사람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즐거움의 욕구는요, 두 사람이 다 높은 경우가 아주 좋은데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평균적인 수치의 욕구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높은 쪽의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즐거움의 욕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람하고의 결혼을 재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꼭 찾는 것을 윌리엄 그라서 박사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욕구 강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봤고요, 다음은 이 즐거움의 욕구는요, 다른 욕구와 갈등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욕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는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암벽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이나 자동차 경주 같이 생명을 무릅쓰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생존의 욕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일요일날 좀 야외에 나가서 놀고 싶은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좀 쉬고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즐기고 싶어 해요. 이런 경우에는 즐거움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가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힘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되려 즐거움을 누릴 시간을 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욕구는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의 욕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즐거움의 욕구와 다른 욕구 간의 갈등 또는 도움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욕구 코칭 연구소라는 데서 이 즐거움의 욕구를 영역으로 나눴더라고요. 이런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더라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9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형인데요, 운동형은 말 그대로 운동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을 즐기면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크게 분류했더니 운동을 통해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놀이형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이나 사람들과의 장난,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사람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아이하고 놀아주는지 아이가 어른과 놀아주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형인데요, 영화나 만화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보면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미각형인데
이 미각형인 분들은 맛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 앞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미각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창작형인데요. 뭔가를 그리고 뭔가를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도 다양하죠. 뭐 빵을 만들려는 사람, 캘리그라퍼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 뭐 새로운 옷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쨌든 뭔가의 창작을 통해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창작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악형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음악을 즐기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악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언어형인데요. 언어형은 뭐냐 하면요, 말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웃긴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순간순간 그 웃긴 얘기를 터뜨리고 썰나간 분위기를 말 한마디로 전환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언어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구입형인데요. 예쁜 것, 신기한 것, 궁금한 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문제는 좀 있죠.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쁘다고, 신기하다고, 궁금해서 구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처박아두는 그런 경우가 좀 병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를 구입하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긍정형인데요. 별일 아닌데도 잘 웃고 크게 웃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긍정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를 욕구 코칭 연구소에서는 즐거움의 욕구 영역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영역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뭔가를 재미를 느끼면서 사는 것은 모두 다 이 즐거움의 욕구를 누리려고, 그러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즐거움에는요,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변화시키는 그 즐거움, 그것은 막 웃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아주 진지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9가지 영역은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얘기하는 이 즐거움은요, 제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은요, 유레카를 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즐거움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욕구 강도 프로파일을 한번 보시면요, 욕구 강도 프로파일에 이 점수를 매기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6번에서 9번까지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영화 구경 가기 좋아하고, 음악 감성을 좋아하고, 이거는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의 문제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의 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에서 9번까지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서 욕구 강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즐거움의 욕구는요, 이 강도를 꼭 문서로 작성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린 딱 보면, 아, 즐거움의 욕구가 강하다, 즐거움의 욕구가 별로 없다, 참 재밌게 사는구나, 재미없게 사는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아,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정말 재미없는 경우 많죠.
왜 재미없을 것 같으세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을 가족 간에 주로 한다면 집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집에서 즐겁지 않다면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재미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재미를 찾아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디서 재밌게 해줘야만 내가 재미를 느끼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 스스로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요 5가지 기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욕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줄이셔야 돼요. 없애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충족을 하고 이럴 때 이런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움의 욕구까지 해서 이제 5가지 기본 욕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즐거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